여러분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찬양합니다. 이곳은 하나의 심장이 필요한 무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아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과연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는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한 아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순심과 절망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있어 울보를 가리지 않는 조사였다.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작은 짐승들을 사냥해다 못 참게 아침 반찬을 올리는다 하며 찬종은 자신은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자면서도 어머니가 누운 바닥만큼은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정도였다. 전모는 모침이 몽져 눕자 자신의 살을 찢어 그 피를 입에 흘려넣은 적도 있었다. 그의 용심이 그렇듯 지극하니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대단하게 여겼다. 하느님은 흉성웃기나 승자가 서너도 넣어도 저비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성이 무색하게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모칠병에 걸려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병이 어찌나 심한지 이번에는 입에 피를 흘려넣어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농부는 돈과 서로 바쁘게 끼며 이름난 의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병을 아는 이는 없었다. 이에 온갖 좋다는 약도 꿈에 써보았으나 평생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 벗 하나가 농부의 소식을 듣고는 찾아와 말했다. 오일늦은 삼령로 공인들 지나다 그곳에 용런 의원이 있다 들었네. 그리로 찾아가 보는 곳은 어떤가? 그 같은 반가운 소식에 농부는 한 줄기 빛을 본 듯했다. 이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벗에게 모친을 부탁한 뒤 선 넘어 고물로 길을 떠났다. 얼마 후 그곳에 도착한 농부는 곧장 벗이 잃은 의원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의원은 짐새를 듣더니 낯빛을 굳히며 손을 내저었다. 넌 미루는 병위에다. 도로더시로. 이전의 가본 곳들과 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으나 먼 길까지와 긴 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의원에게 재차 청했다. 비슷한 병이라도 있을 것 아니오. 중인역제라도 있으면 좀 내어주시오. 아무리 중인역제를 쓴다 해도 소문이 없을 것이니 어서 도내가시오. 그렇게 농부가 의원과 슬랑이를 벌이는데 문득 정문 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에 농부가 그곳을 보니 정문 틈새로 웬 머리를 두루헤친 남자가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은 나보요. 농부가 말하기를 멈추고 모르니 의원이 슬쩍 정문 쪽을 보고는 급히 농부의 등을 떠밀었다. 본래 고원님이여, 신경 쓸 것 없소이다. 약방에서 내쫓긴 농부는 허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군 채 우울하게 길을 걷고 있는데 고을 매겁게 좁은 길에 이르러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농부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까 보았던 관인이었다. 그는 아까와 같이 휘죽대며 농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언짢던차에 그리 자신을 기웃듯 쳐다보니 농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관인을 밀쳐냈다. 썩 꺼지거라. 그런데 관인이 문득 농부의 옷깃을 붙잡더니 말했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왜 몰라? 그게 무슨 말이냐? 농부가 놀라 되묻으니 광인이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병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던데. 그러고는 폰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농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를 보내줘봐. 그러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숲속으로 뛰어들어가자. 광인이 사라진 뒤 받은 것을 살펴보니 그것은 웬 마른 핏덩이같이 생긴 물건이었는데 이리저리 뜯어보아도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범인이 한 말을 미루어 보아 약재와 관련된 물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이에 농부는 지푸러기라도 잡는 진정으로 광님의 말에 따라 물건을 들고 의원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밀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 의원은 농부가 또다시 온 것을 보자 벌컥 성을 내었다. 그런데 농부가 손에 쥔 물건을 보더니 문득 성내기를 멈추고는 좌우를 살핀 뒤 그를 특히 집 안으로 들였다. 의원은 문을 굳게 닫고 숨을 지게 말했다. 이미 알고 있는 듯하오나 너라고 그것을 어떻게 기어들소. 위치 일을 만들 수만 잔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이 틱념하구나. 이에 농부는 짐짓 않은 채 하며 물었다. 어찌 그러겠시오. 서정을 좀 봐주시오. 그러자 의원이 다시 낯빛을 바꾸다니 농부를 크게 꾸짖었다. 선 사람의 간을 어찌 한단 말이다. 더한우가키. 농부는 놀라 자기도 모르게 그만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자 의원은 그제서야 농부가 사실을 몰랐음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미 연 것을 어쩌겠소. 허막 그 밀도는 말라서 약으로 쓸 수가 없으니 모침이 먹기 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농부를 급히 내보냈다. 오늘 당신과 나는 본 적이 없는 것이로. 농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고민도 고민하였다. 방법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그렇다고 산 사람을 죽여 약을 얻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것을.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모친은 농부가 짐을 비운 사이 병세가 더욱 심해져 이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이에 농부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어떻게 뭐라도 마음속인단 말인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농부는 톰의 날카로운 팔을 챙겨들고는 인적 드문 산길 근처 수풀에 몸을 숨기고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하늘이 그럼 그를 말리기라도 하듯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도무지 사람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농부는 드는 결심으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다. 그러다 사흘째가 되던 날 저녁, 마침내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농부가 눈을 찡그려 다가오는 이를 보니 그는 웬 허름한 차림의 선비였다. 이에 농부는 숨을 가다듬고 선비가 가까이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지척이 이르자 일순간 달려나가 팔을 잡은 두 손을 힘껏 겨닫다. 선비는 일격에 목이 찔려 비명 한 번 질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숨이 끊어져 버렸다. 농부는 손에 묻은 피를 보며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선비의 간을 꺼내기 위해 그의 배를 갈랐다. 위안하오. 그런데 그때 산 기슭에서 또다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농부가 놀라 급히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웬 무당 하나가 길가로 내려오고 있었다. 마침 산에 있는 신당에서 내려오는 길인 듯했다. 이에 농부는 황급히 선비의 시체를 자신이 숨어있던 곳으로 숨기려 하였다. 하지만
이미 길바닥에 피가 흥건한 데다 모다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모다는 몽부의 쏘산한 움직임을 보았는지 그를 향해 외쳤다. 이모시오, 무슨 일이 난 깁니다. 그러다 이내 죽은 선비의 시체와 피범벅이 된 몽부를 보고는 말하기를 멈추더니 급히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몽부는 경줄기가 서늘해지는 듯했다. 저자가 공무배 이 저씨를 말리기라도 하면 이에 잠시 망설이다 또다시 탄을 집어들고 모당을 쫓아갔다. 잠시 후 몽부는 선비와 모당의 시체를 끌어다 인적 드문 곳 한 나무 아래 두고서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하였다. 미안하오. 그러고는 배를 마저 간다 간을 꺼낸 뒤 그들의 시체를 묻어두고는 급히 산 밑으로 내려갔다. 집에 이르니 모치는 병세가 더욱 심해져 차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에 몽두는 급히 다져온 탕을 다려 모친의 입에 흘려넣었다. 그러자 가쁘던 모친의 숨이 점차 가라앉더니 이내 정신을 차렸다. 신기하게도 몸이 가볍구나. 무슨 낙이지 이실이 약효가 좋단 말이냐. 농부의 모친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저도를 보였다. 그렇듯 어머니의 병이 나은 것은 기뻐할 일이었으나 농부는 얼마 전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아 도무지 참담한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다. 이에 모친의 병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귀한 음식을 준비한 뒤 선비와 무덤에 묻었던 숙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죄를 물렸다. 너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에 익은 웃음소리에 농부는 저들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온 곳을 보니 웃음소리의 주인은 다름아닌 지난날 마주쳤던 광인이었다. 그는 몽부를 손가락질하며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다. 저가 죽여놓고 저가 제자를 지내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기범벅이 뛰어 헐떡이는 또리. 우습기 귀지 어떠더나. 그는 농부를 손가락질하며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다. 저가 죽여놓고 저가 제자를 지내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기범벅이 뛰어 헐떡이는 또리. 우습기 귀지 어떠더나. 그렇듯 광인이 자신이 한 일을 모두 본 듯하니 농부는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 놈이 떠돌리며 무덤을 지긴 보람도 없어진다.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근처의 돌 하나를 슬며시 집어들고는 서서히 광인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때 광인이 문득 땅에 엎어지더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미친듯이 몸에 흙을 도려대며 서럽게 울부짖는 것이었다. 농부는 그런 광인을 보며 고민했다. 벌써 사실을 말한다 해도 이런저런 말을 누가 믿겠는다. 그의 행동을 보니 아무리 사실을 떠벌린다 해도 믿을 사람이 없을 듯한 데다 이미 사람을 둘씩이나 죽인 그였기에 또한 못 사람을 해치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다. 농부는 그렇게 고민하다 끝내 들어물리려던 돌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고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광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어디 가나. 조금 전과 다른 또렷한 목소리에 농부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광인은 엎드린 채 고개만을 들어 본 적 없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농부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절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미친 듯이 웃으며 선비와 무단히 묻힌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에 농부는 급히 내려놓은 돌을 다시 집어들고는 관인에게로 달려들었다. 잠시 후 농부가 집에 돌아오자 그의 모친이 아들의 안식을 살피며 걱정하였다. 얼굴빛이 안 좋구나. 무슨 일로 그리 몸을 떠는디냐. 별일 아닙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후 농부는 괴로운 마음에 다시는 세 사람이 묻힌 무덤을 찾지 않았다. 사람을 죽인 죄책감도 죄책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비밀을 아는 이가 없다는 안도감이 더욱 그를 괴롭혔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인 것이다. 그렇게 괴로움에 뭉설이치던 어느 날, 하루는 농부가 밤늦도록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집 밖에서 기이한 기척이 느껴져 왔다. 이에 농부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내 몰살에 웬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누구시오? 농부가 놀라 급히 몸을 일으키니 도려 문이 활짝 열렸다. 이에 쏟아지는 달빛 사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체들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지난날 농부가 죽인 세 사람이었다. 귀신들은 밤안에 천천히 들어오더니 농부와 그의 어머니가 누운 자리를 둘러쌌다. 농부는 쥐절조금하며 급히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시행죄를 장 알고 있으니 벌을 달게 놔겠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죄가 없으니 제게 목숨 하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두려워할 것 없어. 우린 당신에게 이사를 하러 온 것뿐이요. 뜻밖의 대답에 농비가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저가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표정이 예상과는 달리 한없이 온화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죽인 것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그 의도가 나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소. 게다가 이제 우린 모두 좋은 곳을 가게 되었으며 더 이상 당신을 탓할 이유도 없소. 어렵게 얻은 명이뇨.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시오. 그러한 말에 농민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영겁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귀신들은 금괴를 끄덕이다니 하나둘 집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쏟아지는 달빛 사이로 사라지는데 그중 하나가 걸음을 멈추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덧붙였다. 지난번 제사상은 잘 먹었소. 그 값으로 무덤가에 선물을 두고 왔으니 그것을 취하도록 하시오. 그가 말을 마치자 문은 저절로 닫혔고 농부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는 모두 한바탕 꿈이었다. 무덤가에 선물을 주고 왔다니. 꿈에서 본 귀신들의 태도가 잠옷 부드러웠으나 농부는 두려움이 남아 차마 그들이 준 것을 보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별일이 없고 어머니의 병 또한 계속해서 나아지니 그의 의심도 서서히 고치기 시작했다. 이에 농부는 또다시 귀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깊은 밤 길로 무덤가로 향했다. 그곳에 이르러 보니 과연 무덤 위에 못 두던 것이 생겨 있었다. 저게 무엇인가? 그것은 본 적 없는 기다란 풀이었는데 그 끝에 작은 열매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이 표와 흡사한 생김이었다. 이에 그 열매를 조금 떼어 먹어보니 알이 실한 것이 꽤나 먹을만하였다. 농부는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귀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는 그 열매를 따다 집으로 가져갔다. 가져온 씨알들을 들에 뿌려놓으니 풀은 무럭무럭 자라 이내 열매를 맺었고 농부는 그때마다 수확하여 독 여러 개에 담아주었다.
그렇게 심고 기르기를 반복하니 농교의 집은 먹을 것이 넉넉해져 금세 살림이 풍족해졌고 농부는 이를 귀신들의 선물이라 여겼다. 참으로 검소한 귀신들이군다. 그러던 어느 날 전보는 열매를 모아둔 독 하나를 잊고 먹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뒤늦게 독을 열어보니 그 안엔 물이 가득 고여있고 열매들이 모두 삭아 있었다. 이런, 손이 버렸구나. 이에 농부가 아쉬워하며 그것을 내다 버리려 하는데 독 안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전문 묘한 데가 있었다. 이에 독을 넣었던 것을 멈추고 그것을 조금 찍어 먹어보니 입안에 그 묘한 향이 퍼지는 것이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었다. 기이한 일이구나. 이 또한 귀신들의 선물인가. 농부는 뜻밖의 수확에 기뻐하며 같은 방식으로 그 기이한 음식을 여러 항아리에 만들어 놓았다. 얼마 후 모친의 병이 완전히 낫자 농부는 매우 기뻐하며 고을 사람들을 둘러 잔치를 벌였다. 어머니도 필처하시고 성인도 풍요로워졌으니 이런 경세가 어디 있겠나. 그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마련하여 사람들을 대접하였고 고을 사람들은 모두 이를 축하해 주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 농부는 문득 얼마 전 알게 된 기이한 음식이 생각났다. 옳지, 그것을 맛보게 해줄겠다. 이에 기이한 음식을 담아놓은 항아리 2개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게 무엇인가? 와시 묘한 것이 먹을만 하다네. 어서 먹어보게. 고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다들 머뭇거리다 이내 한 입을 먹어보더니 맛이 좋다며 너도 나도 이를 받아가기 시작했다. 뭔 묘한 것이란기다. 기빈긴 명을 지는긴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 한 잔씩을 먹으니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잔치로 시끌벅적하던 농부의 집이 금세 조용해진 것이었다. 그렇게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글밤 서생이라도 됐냐 끈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니 농부는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실로 귀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로구나. 이에 궁금함이 일은 농부는 담아놓은 그 음식을 모두 꺼내와 내놓았다. 자, 마음껏들 들게. 그러자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다투어 이를 받아가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상한 몸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자리에서 발을 기르며 낌을 끼어대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둘러대는 것이 기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를 보더니 다른 이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이한 몸짓과 함께 독이 든 음식을 물처럼 마셔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잖게 앉아있던 이들이 그리 돌변하니 농부는 무언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이에 그들의 몸짓을 보며 생각해보니 이는 본 적이 있는 광경이었다. 그들의 몸짓은 굿판에서 무당들이 추는 춤과 같은 것이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농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밖을 점잖은 문씨도 손 비워 닦고 그 다음은 그때 어디선가 폐성이 들려왔다. 민기가 눌러 신기가 나는 쪽을 보니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그는 흙바닥에 엎어지더니 이모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파내려는 듯 바닥이 흙을 이리저리 헤집기 시작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절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농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사람들에게서 급히 음식을 거두려 하였다. 그 언어는 되었네.
어서 이리 지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칠게 밀치며 도관에 든 음식을 계속해서 입안에 퍼부어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점점 더 해괴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를 울고 어떤 이는 웃으며 어떤 이를 손을 뒤집어 엎고 물건을 부수는 것이 점차 미칠 사람들과 같이 변해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그릇과 세간살림을 서로에게 던져대니 이미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이르렀다. 서로의 선을 물어뜯고 목을 졸라대는 광경이 끔찍하기가 마치 지옥도를 보는 듯하니 놈들은 특히 노모를 들쳐업고서 집 밖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를 지나는 중에 어떤 이가 놈들과 나가는 것을 보며 소리쳤다. 왜가 기계로가 될 줄 알았더냐.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를 멈추고 벌떼처럼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농부의 등에 엎인 노모를 뜯어내더니 두 사람을 마구잡이로 매질하기 시작했다. 이에 몸이 약한 농부의 노모는 곧 숨이 끊어져 버렸고 농도도 인해 피투성이가 되어 숨만 겨우 붙어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을 사람들은 뒤집힌 눈으로 그를 보며 미친 듯이 웃어대더니 앞다투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희범벅이 되어 설격이네 보리. 운숙기 돼지 없구나. 그렇게 농도의 숨마저 끊어지자 고을 사람들은 다시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농부와 같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남은 자들 또한 마신 것을 모두 토해내고는 쓰러져 죽어버리니 남은 것은 산처럼 쌓인 시체들과 음식이 담겨있던 항아리뿐이었다.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른다 했던가. 농주의 일이 그랬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았으니 그가 한 일은 그저 악행이었을 뿐이었고 끝내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이후 귀신이 농부에게 준 툴과 그것으로 만든 음식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귀신이 남긴 툴은 밀이라 그것으로 만든 지이한 음식은 술이라 불리었다. 술에는 농주에게 집은 세 사람의 혼이 깃들여져 있어 한 잔을 먹으면 선비처럼 점잖아지고 두 잔을 먹으면 흥에 겨워 무당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며 세 잔을 먹으면 번인처럼 마음속에 있는 광기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라 전한다. 이렇게 흉심 깊은 아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의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